141번서부터 다시 모의고사 문제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이때 f방의 값은 결국엔 fx를 완성시켜 달라는 뜻이야. 그럼 가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가조건은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지금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는 x-1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주어져 있어. 그렇다면 몫이 얼마인가 있을 거고, 그치? 여기선 3차에서 3차를 뺐을 테니까 몫이 뭔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이었다는 뜻이 되겠지.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얘가 가. 그런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정말 치중적으로 봐야 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다고 해서 얘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고,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3에 대한 세제곱 더하기 a의 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b의 x 플러스 3에 더하기 c 라고 하신 후에 두 놈을 진짜로 빼어버려서 식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짓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백지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때 하는 거야. 지금은 그냥 영원히 안녕이야. 알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좀 알 거야. 뭐 하고 싶어? 여기서 첫 번째, 뭐 하고 싶어? 여기에서 얘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 대입해? 1 대입해보자고. 그럼 얘 뭐야? F4 빼기 F1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아, 그렇다는 얘기는 너랑 같다는 뜻이구나. 다시 두 번째, 뭐 하고 싶어? 마이너스 2도 넣어볼까?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F1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2가 어떻다? 0이다. 그렇다면 얘도 얘랑이 같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눈치채는 거지. 뭘 눈치채는 거야? 문제 출제자가 심심해서 그냥 얘랑 얘를 동시에 겹쳐지게 두진 않았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 눈치채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야? 아, F4랑 F1이랑 똑같고 그 값이 F-2랑 똑같다고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에 아까 봤지만 얘를 fx를 x 세제곱 여기다 이렇게 쭉 한다면 이거 대입한 값이 같다라고 식 세우는 거 아니라고. 알겠지? 우리가 앞에서 1단원 할 때도 얘기했었어. 너희 같아? 그렇다면 네가 누군 어떤 특정 값을 갖는다는 얘기네. 그 값을 갖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맞니? 지금 요 형태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얘가 k일 거 아니야. 뭔가 값이 같겠지? 그럼 결국에는 F4도 K라는 얘기고 F1도 K라는 얘기고 F-2도 K라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다는 얘기는 fx는 K. 봐봐, 이 새끼 3차죠? 여긴 얘는 상수야. 그치? 어떤 특정 값을 갖을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말하면 fx-k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을 텐데 이 식을 만족시킨 게 뭐뭐 있다고? 4랑 1이랑 2가 있다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 방정식의 해가 4와 1과 2가 되려면 이놈은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했었을 때 얘는 x-4 그리고 x-1 그리고 x 플러스 2로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지 얘가 4와 1과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결국에는 어떻다고? 이 새끼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맞니? 따라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내려오겠죠. fx-k라는 이 식은 a의 x-4에 x-1에 x 플러스 2로 같은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렇다면 빼기 k는 어차피 fx의 최고차 3차항의 개수에는 영향을 안 줬을 거 아니야. 상수항이니까.
이해돼? 이놈이 ax 세제곱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5를 뺀다고 해서 이 a 값이 변하겠냐고. 안 변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따라서 최우수의 개수가 1일 수밖에 없어. 결국 a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렇다면 이식과 이식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이해되니?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를 줄은 거야? 하나로 줄은 거야. 원래 아까 이거였으면 미지수가 몇 개였어? 3개였다고. 그것을 지금 하나로 줄여낸 거야. 그 다음 이제 K값만 구하면 끝나겠네? 나 조건은 뭐야? 아이 뭐야 나 조건은 나머지 정리네. F2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 이해돼? 따라서 F2 넣어볼까? 2 넣어볼까? 2 넣어볼까? 2 넣어볼까? 따라서 F2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얼마니? 마이너스 8이 됐을 거고, 따라서 K값은 얼마야? 5가 됐었겠네. 이해되니?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식 fx는 뭐가 되는 거야? x-4, x-1, x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5가 이쪽 넘어왔을 거 아니야, 그치? 뭐가 된 거야? 플러스 5가 됐다. fx 완성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0 넣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야. 이 조건에서 F1을 먼저 눈치채시고, 그래서 얘랑 같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찾아내는, 이거 연습 많이 해두셔야 돼. 알겠죠? 웬만큼 연습해서는 시험장 가잖아? 긴장해서 이런 표현 나오면 아까 전처럼 정말 쓸데없이 막 fx는 x세제곱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고 있다니까? 긴장을 해서. 그러려면, 긴장하지 않으려면 평상시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되는 문제 유형이야. 알겠죠?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에서 이 내용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 알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번 문제 안 읽어봤으면 빨리 한번 읽어보시죠. 봅시다. 142번 보죠. 우리가 개념원에서 봤었던 문제들인데 먼저 봅시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뭔가 이렇게 나머지 정의를 쓰고 싶었어. 다만 fx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거야. 지금 2차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면 검산식부터 먼저 적어줘야지. x 플러스 1로 나누면 뭔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r이 있을 것이다. 또 fx는 이번엔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또 뭔가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이해돼? 나머지가 똑같대잖아.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뭘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에는 x제곱 마이너스 3이 있었겠네. 다시 말하면 fx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에 4차니까 뭔가 1차가 더 있었겠지? 플러스 아래 형태였을 거라고.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여야지 x 플러스 1로 나눌 때 얘가 이렇게 찌개지면서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또는 이런 형태여야지 얘와 얘를 교환 법칙을 써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는 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따라서 나머지가 같다라는 얘기는 얘를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선 가조건을 보고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우선 가장 큰 포인트야.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가조건을 보고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fx가 몇 차라고? 구체적으로 4차라고 줬잖아. 그럼 1차랑 2차니까 거의 다 왔네. 그치? 어차피 우리는 fx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얘를 단순히 qx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4차면 그냥 뭐 어떤 특정 다항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기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얘가 몇 차니까? 1차니까. 맞니? 따라서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뭐 c 이렇게 잡읍시다. 1차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f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5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뭐야? 왜 갑자기? 해봅시다. f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5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몫이 얼마가 있었겠죠. 다시 뭐 하고 싶어?
이 식 보니까 또 뭐 하고 싶어? 어차피 QX 필요 없는 거잖아. X에다 0 넣어봅시다. F1 마이너스 5는 폭파되고 0이죠. F1은 5란 얘기야. 두 번째. X에다 얼마 넣어보고 싶어? 마이너스 1? 그럼 F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으면 얼마야? 여기 0 된 거죠. F0 마이너스 5 얼마에도 0 된 거죠. 그럼 결국엔 F0 값도 얼마다? 5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괜찮니? 이 조건을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다 넣을 거야. 왜? fx는 이미 거기 다 구했다고. 미지수 몇 개 남았어? c랑 r 2개만 남았다고. 그래서 조건들 몇 개 있어? 2개만 있는 거죠. 넣어봅시다. 첫 번째, f1은 x에다 1 넣어봐. x에다 1 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2 곱하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1 플러스 c가 있는데 거기다 더하기 r 값을 계산한 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 어이구야. 얼마 나와야 된다고? 5라고 얘가 5. 다시 F0도 넣어보자. F0. 두 번째 F0은 뭐야?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0. 1 곱하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0 플러스 C.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두 식을 비교해봤을 때 뭐야? 더하기 R을 해도 5가 나오고 더하기 R을 해도 5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식 얼마니? 마이너스 4에 1 플러스 C와 얘 얼마니? 마이너스 3C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이 더하기 5가 있는데 봐봐. 더하기 R을 했더니 5가 나오고 더하기 R을 해도 5가 나와. 그럼 결국엔 두 식은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C는 마이너스 3C가 될 거고 따라서 C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4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C값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12가 됐을 거고 12 더하기 R이 5야. 5래. R값 얼마야? 마이너스 7. 그럼 이제 다 끝났죠.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7까지 계산해 주시면 fx가 완성이 됐을 거고 마지막으로 f4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요 가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 잘 생각해 두셔야 돼. 145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145번도 잠깐 봐보자. 145번 보시면 최고 차계수가 1인 4차 방식 fx가 있는데 요렇게 돼 있대. 아까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거기다 식 적어봐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이거죠. 왜 그런지는 아까 142번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요 표현을 보자마자 어디까지 생각하실 거냐면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4에 뭔가가 있을 거고 3p제곱이다. 이렇게까지 내려달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 4차니까 여기다 이제 뭐라고 적을까? 아까랑 똑같이 x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보고 결국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이제 나 조건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나 조건으로 어떻게 하래? F1 값. F1 비교해볼까? F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3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5에다가 1 플러스 C를 계산한 게 3P제곱이란 얘기인 거고. 괜찮아? 그 다음에 F-1은 뭐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전히 1인 거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5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3p제곱인데 서로 어떻대? 똑같대. 그럼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 거지. 똑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얘랑 얘랑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5의 1 플러스 c랑 그 다음에 5의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서로 어때야 돼? 같다라는 뜻인 거야. 그죠?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 약분까지 해볼까? 여기 3이고 3 플러스 3c가 마이너스 1 플러스 c랑 똑같다는 거죠? 이항하고 자시고 하시면 이 c는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됐을 거고 c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2가 됐을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c값이 마이너스 2가 됐어. c값이 마이너스 2가 됐어. 근데 여기다가는 요식을 지우고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럼 fx에서 이제 p값만 계산해 주시면 돼. 다시 x 마이너스 루트 p는 fx의 인수래.
x 마이너스 루트 p는 fx의 인수래. 결국에 다시 말하면 fx는 얘가 곱해져 있다는 뜻인 거지. 마찬가지 얘 필요 없잖아? 뭐 하고 싶어야 돼? x에다 루트 p를 넣어보자고. x의 루트 p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네. 이해가? f 루트 p가 0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그렇다면 여기다 루트 p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싶었어? 너무 부담스럽다 싶었는데, 잠깐만 이건 전 문제 거니까 지우자. 부담스럽다 싶었는데 안 부담스럽네. 왜? fx가 뭐가 된 거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뭐가 된 거니?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그리고 거기에 3p제곱까지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라고? f 루트 p가 0이라고. f 루트 p가 0이라고. 그럼 루트 p를 넣어보면 x에다 루트 p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야? p 마이너스 4죠. 얘는 p 플러스 4죠. 맞니? 그 다음에 더하기 3p제곱을 했는데 그것이 f 루트 p인데 f 루트 p가 얼마라고? 0이라고. f 루트 p가 0이라고. 그럼 뭐가 된 거야? 이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p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3p제곱은 0이기 때문에 4p제곱은 16 찍찍 p제곱은 4가 됐을 것이며,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양수 p값을 구하는데 이 조건만 필요하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지금 142랑 145는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인 거야. 잘 생각해다가 문제 푸셔야 돼.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제 167로 넘어가 봅시다. 167로 넘어갈 건데 마찬가지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제 보시죠. 뭐야? 3차로 인수분해. 얘가 1차식인데 뭐 1차식이니까 뭐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잡았겠지. 여기 a가 있군요. 뭐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얘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대. 그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x 세제곱 플러스 1. 얘가 왜 이렇게 있지? 이렇게. 얘랑 서로 무슨 관계야? x 세제곱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 서로 무슨 관계야? 어디서 나와?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렇다면 봐봐. 이 새끼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얘는 bx 플러스 c고. 이해돼? 얘가 x 플러스 1로 묶여졌대. 그 말 무슨 말이야? 얘도 뭘 갖고 있어야 된다? x 플러스 1을 갖고 있어야 된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1을 모두 다 갖고 있어야지 x 플러스 1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 다시 봐봐. 두 식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식의 공통인수가 x 플러스 1이었을 거라고. 그래야지 얘가 공통인수인 얘가 둘이 빠져나오면서 이 새끼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지 얘가 빠져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해돼?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그냥 아까 여기 fx라고 해놨는데요. 뭔 말인지 몰라갖고요. 그냥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봤어요. 그때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다가 빼기 f 마이너스 1 계산했더니 이 새끼가 0 됐다는 얘기지. 저게 무슨 말이야? f 마이너스 1이 0이란 얘기야. f 마이너스 1이란 0이란 뜻은 뭐야? fx라는 새끼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맞니?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해되니?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근데 이 새끼가 몇 차야? 1차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fx는 짐작해보건대 x 플러스 1에 x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는 이런 형태였을 거라는 거지. 앞에 것처럼 이해하셔도 좋고 또는 뒤에처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인수정리라는 것을 확인해도 괜찮아. 아무튼 fx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목표야. 딱 요 문장으로. 요 문장만 보고서도 fx는 x 플러스 1에 실수배를 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죠? 묶어냅시다. x 플러스 1을 묶어냈어. 그럼 남는 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뭘 갖고 있어? 마이너스 b를 갖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니? 근데 그놈이 뭐라고?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괜찮아? 다시. 그럼 이 식이 다시 의미한 건 뭐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똑같잖아. 그렇다면 결국에는 둘이 똑같으니까 양쪽에 똑같은 놈들 똑같이 지워주고 나면 두 식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 식이 방금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뭐라 불러?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피 터지게 연습했었던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이 새끼의 절반이 제곱이 얘가 돼야 된다. 따라서 1-b는 얼마여야 돼? 플러스 4분의 1이어야 된다. 이해돼? 따라서 b값은 얼마야? 4분의 3이었겠네요. 이해돼? 따라서 fx는 뭐가 된 거야? 4분의 3의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다 이제 f7은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절반의 제곱이 떠올라도 좋고 아니면 안 떠올랐어. 그렇다면 최소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식을 슬쩍 눈방울 잡았을 때 뭘 가졌다? 무슨 근? 완전 제곱식은 0. 무슨 근? 중근이라고 중근. 그럼 중근 가질 조건이 뭐야? 얘에 대한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 A C 값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다. 이해되니? 판별식이 0이다. 중근가의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야. 맞아? 근데 이것을 활용해서 B값을 구해도 상관은 없어. 결론은 동일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 문장을 이렇게 바꿨을 거야.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건 누군지 다 이렇게 바꿔. 그런데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앞에 있는 두 개에 대한 차이인데 앞에 식에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면 뒤식도 당연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여기는 fx를 이렇게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잘 생각해 주세요. 곰곰이 한번 자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5번은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봤었던 형태죠. 다시 봅시다. 이 새끼를 지금 인수분해하래. 아, 인수분해 다 했는데 K를 빼놓고 인수분해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로 다 풀어 헤치셔야 돼. 그럼 이 1차식 4개를 동시에 다 전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둘둘로 묶을 건데 둘둘을 묶는 그 기준이 뭐야?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상수항의 합 7이죠? 이렇게 묶어줄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얘는 x제곱에 플러스 7x 플러스 10. 이 새끼는 x제곱에 플러스 7x 플러스 12 더하기 k라고. 이 새끼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죠. 이해되니? 한번 해봅시다. 얘와 상관없이 우선 요 놈까지 여기를 인수분해할 거예요. 봐봐. x제곱 플러스 7x 뭐가 보이니? 공통인수가 보이죠? 맞니? 내가 얘를 a라고 잡을게. 그럼 전개해봐. 뭐가 돼? a제곱에 플러스 22a에
플러스에 120에다가 플러스 K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맞니?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죠? 야, 네가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절반의 제곱인 거죠. 11의 제곱이 얼마야? 121. 맞니? 그렇다면 얘 K값은 1이 됐을 것이며 이 식은 A 플러스 11의 제곱이 됐을 거라고. 이해돼? 근데 얘가 뭔데? A가 뭔데? X제곱 플러스 7X. 거기에 11까지 있는 거죠. 따라서 A값, B값. 아까 K값은 여기서 구했고. 그래서 분음을 더해달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실까요? 176번은 우선 저랑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얘도 우리 지수법칙을 통해서 보면 얘는 뭐니? 우리 지수법칙 이거 기억나? AN제곱의 BN제곱은 AB의 N제곱? 맞니? 그럼 얘도 지금 제곱 있으니까 뭐야? X 플러스 B와 X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인 거죠. 다시 말하면 얘도 뭐야? 이 새끼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184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왜 넘어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야. 개념 원리에. 이거 치환에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한번 직접 도전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질문을 주세요. 알겠죠? 봅시다. 203번 이제 풀 건데 203번 문제 한번 좀 읽어보시죠. 볼까요?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은 거 같아요. 얘도 뭐야? 지금 양쪽이 바뀐 것 뿐이야. 얘가 p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거잖아. 결국엔 뭐야? 이거 전개했더니 뭐 됐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됐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앞에 있는 두 문제가 지금 동일한 문제야. 한번 해봅시다. 너 전개하면 뭐가 될까? x제곱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ax에 플러스 2a제곱에 더하기 4인데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절반. 내 제곱 써도 되고 또는 분수잖아. 절반하면 이번엔 분수가 나와. 좀 짜증난다. 그래서 이번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 a값 1 c값 이렇게 얘가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얘 정리해 주시면 9a제곱이죠?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16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제곱은 얼마라는 거야? 16. 맞니? 그럼 a값은 4일 수도 있고 a값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이제 나눠보자. 이제 나눠볼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봐봐. 첫 번째, A가 4라면, A가 4야. 4 넣어봐. X제곱에 마이너스에 12X에 4 집어넣으면 16, 32에다가 더하기 4를 했으니까 얼마가 나와? 36. 진짜네. 그치? 뭐가 진짜야?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됐다고. 이해되니? 근데 그 값이 px 플러스 1래. px 플러스 2의 제곱과 똑같대. 조심해야 돼. 봐봐. 우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해. 지금 a가 4일 때 풀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이렇게까지 나온 거야. 알겠어? 내가 물어볼게. x제곱이 5의 제곱과 똑같대. 이건 중학교 3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또 우리가 충분히 봤었던 문제야. x제곱이 5의 제곱과 똑같대. x값은. 지금 각자의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선생님, 그 다음에 3학년 때 수학선생님의 명예를 걸고 해야 돼. x제곱이 5의 제곱이야. x값은. 대답을 안 하시죠? 5!
라고 하면 오답이죠. 왜? 모두 있어. 마이너스 5도 있죠. 이거는 아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푼다고. 여기에서 x 마이너스 6. 다시 말하면 p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6이군요. 에서 끝난다고. 아니지. 모두 가능해. px 플러스 2는 모두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6도 가능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다시 두 번째. 우리 지금 A가 살 때 했지. 또 뭐 해야 돼? A가 마이너스 4일 때도 해야 돼. A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4. 그 다음 이 식은 어떻게 돼? x제곱에 플러스 12x에 플러스 36이었을 거고, 얘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됐을 거야. 집중해야 돼! 이거였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px 플러스 2는 뭐였어야 돼? x 플러스 6. 여기서 끝나면 안 돼! px 플러스 2는 또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과도 같은 거죠. 따라서 px로 가능한 값이 몇 개 있어? 4개 있다고. 이때 뭘 물어보고 있어? p1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모두 다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p1 값들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p1 값이 몇 개 나오겠어? 4개 나올 거야. 그 4개를 모두 더해주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집중하셔야 돼. 다시. 지금 딱 3문제 남았어. 3문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보니. 이제 205번 잠깐 보죠. 205번을 보시면 우선 이건 너무 예쁘네. 뭐 지금처럼 이 등식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 라는 말이기도 한데, 지금 여기서는 아예 검산식을 세워 주셨죠. 그리고 감사하네. x에 x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그죠? 다시 뭐 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뭐 하고 싶어? 네. x에다가 0 대입하고 싶죠. x에 0 대입하면 뭐가 돼? q1제곱 더하기 q0제곱은 얼마야? 0인 거야. 다시 두 번째, x에다 1을 넣어볼까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q2제곱 더하기 q1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적어놓고 나서 또 보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떡하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P3과 P1이 똑같고, 이 새끼가 0이라는 거고, P1이 P2랑 똑같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무슨 말이라 그랬어? 이 새끼랑 얘랑 같은데. 근데 다시 이 새끼는 얘랑 똑같아. 그럼 이 새끼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서로, 물론 얘와 얘는 같지만, 딱히 뭐랑 같은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때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는 거야? 절대값 A는 원점까지의 거리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래. 물론 A하고 B가 실수일 때. 얘가 나타내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절대값은 원점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물론 0일 수도 있죠. 원점이었다면. 아니면 양수였을 거라고. 절대값 B도 마찬가지. 얘가 0이거나 또는 양수였을 거라고. 근데 두 놈을 더했더니 0이 됐대. 이건 무슨 뜻일까? 생각해내야 돼. 0 또는 양수와 0 또는 양수를 더했더니 0 나왔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둘 다 0이란 얘기죠. 같은 원리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얘도 실수의 특징이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복수에서 배웠으니까. 실수의 특징은 뭐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똑같은 말이야. 그치?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을까? Q1이 0이고 Q0도 0이다. 이해돼? 얘는 Q2가 0이고 당연히 Q1도 0이다. 근데 Q1은 앞에서 얘기해줬던 거니까 결국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검산식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기계처럼 대입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필기해 보시죠. 이 부분 거기 필기해놔.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요 성질들을 보니까 이제 요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이제 요거 갖고 문제를 풀 거예요.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 풀어봅시다. 아이고 0도 딸려왔네. 이거 무슨 말이니? Q1은 0이다. 이거 무슨 말이야?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쵸? Q0은 0이다. 이거 무슨 말이야? X를 인수로 갖는다. Q2가 0이다. 무슨 말이야? X-2를 인수로 갖는다.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3차식 QX가 있는데 PX는 잘 모르겠지만 이 QX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QX는 X와 X-1과 X-2를 인수로 갖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딱 이렇게 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그 식을 다시 이제 여기다 넣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이제 PX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PX를. 알겠죠? 식 세워보자. PX 계산해 볼 거야. QX가 이거고 얘는 QX 플러스 1이니까 QX 플러스 1은 뭐였을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여기 봐야 돼. 집중해야 돼. Q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얘네들 모두 제곱하라는 거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X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더하기에 QX의 제곱이래. QX 얘지. 더하기에 X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그놈이 X랑 X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PX였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X랑 X-를 앞으로 빼내셔야 될 거라고. X랑 X-를 앞으로 빼내보자. 봐봐.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니? 다시 빼내볼 거야. X 하나랑 X-를 빼낼 거야. 그럼 남는 것은 잠깐만 우선 저기 제곱 있으니까 그냥 다 빼자. 여기를 그냥 다 빼자. 이렇게 빼내. 그럼 남는 거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에 X-의 제곱인 거야. 얘가 X의 X-1의 PX인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 조금 복잡해. 여기 봐야 돼. X-를 똑같이 있지. 그치? 그럼 이것을 없다고 가정해 본다면 봐봐. 여기까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그럼 PX는 뭐였을까? X랑 X-를 제외한 나머지였을 테니까 X랑 X-1이랑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하면 X제곱이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얘는 2X 나오고 마이너스 4X가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있고 플러스 4가 있을 테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얘가 바로 PX였을 것이다. 바로 너구나 를 여기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QX를 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했었던 거고 제일 고비였던 거고 그걸 구하고 나니까 이 주어진 조건식에 대입하면 나머지 PX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다시 좀 넘어와서 이제 PX까지 구했어. 근데 문제는 뭐래?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뭐니? 잠깐만 이제 요거는 살짝 좀 넘겨보자 이제. 넌 잠깐 좀 넘어가 봐. 봐봐. PX를 QX로 나누면 PX가 있었을 텐데 봐봐. PX를 QX가 뭐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었을 텐데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럼 주어진 조건식 한번 넣어볼게. 봐봐. PX는 뭐였냐면 내가 알기로는 이거였거든? 방금까지 구한 건 X에
x 마이너스 1에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는데 얘가 이런 형식이 돼야 돼. 그렇다면 잘 봐봐. 얘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얘가 없어. x-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부분 보이죠? 여기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 마이너스 5를 x-2로 나눠볼까? 왜 나눠보는지는 결과를 한번 봐봐. x-2로 왜 나누는지. 그냥 내려오겠지? 그 다음 2는 4 내려오겠지? 2는 4 9.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식 자체가 x-2로 나누면 몫은 2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9란 뜻인 거야.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모양새는 뭐야? x-가 이 삼총사가 같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을 굳이 x-로 나눠 놓고 나서 분배 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뭉쳐져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또는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서 요 식이 있는데 나 이렇게 얘네들이 셋이 뭉쳤으면 좋겠는데 그럼 너 안에서 x-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자라는 거야. 그래서 x-를 만들어내면 분배 법칙을 통해서 얘네들이 뭉쳐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리고 내가 방금 몇 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눈 거지. 3차로 나눴을 때 RX니까 R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었겠지? 지금 나머지 떨거지 몇 차야? 2차죠. 그죠?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RX였겠네요. 얘가 바로 RX.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R3 값은 우리가 이제 3만 대입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논리적으로 흘러가. 이 논리를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또 그런 경험치가 또 필요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요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 물론 여기에서 여기를 찾아내는 거. 알겠죠? 그게 포인트. 그래서 QX를 완성을 해내면 여기다 도로 대입해서 PX를 완성시킨다. 알겠지? 그 다음에 P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네들이 셋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PX는 얘다. 내가 얘를 이러한 모양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x-를 최대한 만들어보자. 가 지금 검산식을 나눗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은 얘와 얘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한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해낼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경험치가 쌓이는 거고 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넘어갑시다. 207을 잠깐 봅시다. 207. px 곱하기 qx는 이놈으로 나눠 떨어진다. 뭐야? px 곱하기 qx는 3차랑 1차니까 얘는 4차였을 거야. 그런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차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요런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니? 여기에 x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뭔가가 1차가 곱해져 있을 것이다. 왜냐면 3차와 1차의 곱이니까 얘는 4차가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맞니? 그리고 대표적인 거. 이 새끼 보고 뭐가 떠올라? 얘 인수분해 안 되는구나.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얘 인수분해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둬야 돼. 그런데 얘는 3차래. 얘는 1차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대. 그렇다면 100% 얘는 뭐다? 누구 거다 얘는? 지금 이 괄호 3개 있지. 이 괄호 3개를 px와 qx가 적절하게 나눠 먹어야 돼. 근데 px는 3차고 qx는 1차래. 알겠니? 그렇다면 이 인수분해 안 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건 왜 줬겠냐는 거야.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아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런 거 주면 얼마나 예뻐. 학생들이 인수분해 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정말 예쁜데 굳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준 이유가 뭐겠냐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누구 거다? px는 3차야. qx는 1차고. 서로 곱해져 있는 게 이거라고. 이 괄호 3개를 px와 qx, 곱해져 있는 이 px, qx가 적절하게 셋 중에 나눠 먹어야 돼. 이 셋을 적절하게 px와 qx가 나눠 먹어야 돼. 거기까지 이해됐지? 그렇다면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누구 거다? px 거다. 왜? 이 새끼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 새끼는 qx를 못 갖는다고. qx가 이놈을 어떻게 갖냐고. 배 찢어지지. 얘 1차인데 얘가 2차를 어떻게 가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둘 중에 하나야. qx 입장에서 보면 야 qx 너 x-를 인수로 갖든가 아니면 ax 플러스 b를 인수로 갖든가. 물론 x-의 개수가 뭔지는 몰라. 아무튼 qx는 x-를 인수로 갖던가 아니면 x-1 말고 다른 놈을 갖던가 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다시 우리는 여기서 둘로 나눠봐야 돼. 여기 봐봐. 그렇다면 첫 번째 상황 qx가 x-를 인수로 갖는다면 얘를 인수로 갖는다면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됐을 거고 자연스럽게 그럼 px는 뭐가 된 거야? 얘가 이거라면 얘가 qx래.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과 뒤쪽에 있는 무언가 1차식을 하나 갖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이 상태일 때 얘를 만족시킨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 식 봐봐. 요 놈일 때 x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px를 계산한 게 qx제곱이래. qx가 뭔데? 이 새끼지. 이렇게. 맞아? 그런데 아까 잠깐 봐봐. 여기 3차죠? 3차에서 px인 3차를 뺐어. 그랬더니 몇 차 나왔어? 얘 몇 차야? 얘 몇 차식이니? 얘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을 거 아니야. 거기 a제곱을 곱한 거니까. 몇 차? 2차야. 3차에서 3차를 뺐더니 2차가 나왔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딱 유일한 경우 한 경우 빼고. 언제? px 네가 x 세제곱을 갖고 있을 거야. 이가 가? px는 원래 3차인데 3차의 최고차의 개수가 몇 차라고? 얼마라고? 1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짐작해 봐봐. qx는 1차, px는 3차야. 근데 이 3차식과 px라는 이 3차식을 뺐더니 2차식이 나왔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 3차항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누구에 의해서? px에 대해서. 그렇다면 px가 x 세제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머지 식도 모일 수밖에 없다. x 플러스 c일 수밖에 없다고. x의 개수가 1이었을 거라고. 이해가 가? 이제는 확인해 봐야죠. 이제 방법이 없어. 확인해 봐야 돼. 해봅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잠깐 봐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에다가 빼기에 이걸 뺄 거야. px 불러봐. x 세제곱에 2차 c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제곱 c 마이너스 3에 대한 x제곱에 그 다음에 1차는 마이너스 3c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3c 이놈을 뺀 게 a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 x에 플러스 a제곱이어야 된다고. 두 식이 똑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한번 비교해보자. 비교해보면 얘 뭐니? x제곱 사라질 거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c 플러스 3의 x제곱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1차 미안해 1차는 요것만 있죠. 자 2차 정리해보자. 마이너스에 c 마이너스 3에 대한 x제곱 그 다음에 1차 얘랑 얘가 1차지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3에 플러스 3c의 x 그리고 13 마이너스 3c가 나왔을 텐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제곱 x 플러스 a제곱이었다는 뜻인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이거 지금 전개한 거야? 전개해서 확인해 본 거야? 이건 뭐 단순 계산이니까 너희들이 해봐봐. 그리고 나서 그럼 두 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짐작해 보건데 a제곱은 뭐가 돼야 돼? 이놈이어야 되는 거죠. 뭐니? 3-c. 다시 또 상수항 봐봐. 상수항 보면 뭐니? a제곱은 뭐라는 거야? 13-3c. 맞니? 다시 여기 마이너스 2a제곱. 다시 말하면 2a제곱이 뭐였다는 거야? 2에 부호 바꾼 거니까 13-3c가 됐을 거라고. 이해돼? 13-3c, 13-3c 똑같지? 맞니? 그렇다면 2의 제곱과 a제곱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2의 제곱과 a제곱이 서로 같다는 얘기지. a 값이 얼마야? 0. a 값 0. a 값 0이 돼. a 값이 0 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왜 안 돼? a 값이 0이 되면 qx는 뭐가 돼? 상수함수가 돼버리지. 0이 돼버리잖아. 이해되니? 따라서 1차식이라는 것에 모순되기 때문에 얘는 아니야. 얘는 뭐였는데 방금? 우리가 뭐였는데? qx가 이 새끼를 가질 때였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야야야 qx 너 얘 아니네. 저쪽에 있는 저 누군가 저놈이 qx네.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px가 되는 거지. 따라서 두 번째 상황이야. 얘가 지금 방금 첫 번째 이렇게 된다면 qx가 x-1 얘를 qx 갖는다면 이었는데 모순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px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x-1이다. qx는 뭐가 된 거야? 아 몰라. qx는 그냥 1차식인 거야. qx는 그냥 1차식인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놈을 그냥 뭐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잡아봅시다. 괜찮아? 이제 다시 봅시다. 이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볼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여기 봐봐. 두 번째 단계는 나 조건이 이제 무조건 성립해야 돼. 이제 요 조건일 때밖에 없으니까 요 조건은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럼 여기다 대입해 봐봐.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빼기 px가 뭐여야 된다고? qx의 제곱이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px는 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였을 거라고. 얘가 px. 얘가 지금 요만큼이야.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얘는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결국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다시 이어져.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때 qx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이거 빨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정리해 보자. x 세제곱에 그다음에 2차야. 2차 요렇게 2차 나올 거고 요렇게 2차 나올 수 있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제곱. 그다음에 1차는 플러스 3x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6x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 그놈을 지금 뭐 했다? 뺐다라는 거야. 뺐으니까 이 식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은 다시 x제곱 없을 거고 4x제곱에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다시 말하면 이 새끼는 4로 묶어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였을 테니까 얼마가 돼? 4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 거야. 그 새끼가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지금. 근데 그놈이 누구래? qx의 제곱이라는 거야. 이제 qx 찾자. qx. 따라서 당신은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배의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인 거지. 얘가 qx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아까랑 또 겹쳐지네. 아까 했었죠. x제곱이 5의 제곱과 같을 때 x값은 5 틀리다고. 5일 때도 있지만 못 있다고. 마이너스 5일 때도 있다고. 따라서 여기서의 따라서 결론이야. qx는
2x-4일 때도 있겠지만 qx는 뭐일 때도 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일 때도 있다. 근데 단서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이 단서가 주어진 거죠. q제로가 뭐니? qx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qx에 대한 상수항. 상수항이 뭐여야 된다는 거야 지금. qx의 상수항이 음수여야 된다고. 음수. qx 너였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px는 아까 여기였던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우선 요 모순됨을 좀 찾아주는 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해 안 되시면 잠깐 멈춰서서 한번 좀 봐봐. 알겠죠? 우선 여기 모순되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208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시죠. 네, 208번 잠깐 보죠. 208번을 보시면 fx를 이걸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다. 아, 모르겠다. 검산식 세워야 되겠죠? 검산식 세워봅시다. fx는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플러스 2고 얘는 나머지가 이거다 라는 얘기네요. 이해되세요? 그럼 잠깐 봐봐.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 얘로 나눴어. 지금 gx가 몇 차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거든.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봐봐. 만약에 gx가 2차였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2차면 얘 2차식이지. 맞아? 2차로 나눴는데 얘는 몇 차야? 4차가 됐을 거라고.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4차가 될 수 있을까? 2차로 나누었는데 4차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래서 얘는 2차가 아니야. 얘가 만약에 3차였다면 얘가 3차였다면 3차로 나누었으면 얘는 3차식이었겠지? 3차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6차가 될 수 있을까? 안 돼. 따라서 고차식은 아닌 거야. 이해되니? 얘가 만약에 1차였다면 얘가 만약에 1차야. 그럼 얘는 2차지. 얘는 2차. 1차식을 더한 거니까 2차. 2차로 나눈 거야. 맞아? 2차로 나눴어? 그럼 여기는 1차식이 아닌 2차지. 2차 빼기 2차가 2차식일 수도 있지만 2차식이 아닐 수도 있지. 이해돼? 어떤 경우? 얘가 2차로 나눴을 때 얘가 2차면 안 된다고. 그지? 어떤 경우? 아까 여기서 봤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보고서 이놈이 최고차의 개수가 아까 어디 있어? 여기에서 여기 잠깐 봐볼까? 요거 말고 여기를 봐보자. 얘 3차지. 얘 3차를 뺐더니 2차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 3차가 x 세제곱을 갖고 있으면 2차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 얘를 봐봐. 다시 이쪽으로 와봐봐.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얘가 1차야. 그럼 얘는 2차로 나눈 거지. 그럼 2차로 나누었으면 나머지는 1차 이하였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렇다면 얘 지금 2차가 된 거잖아. 2차. 이해되니? 그럼 이 2차항의 개수가 얼마였을 것이다? 1이었을 것이라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이렇게 소거시켜야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따라서 gx의 제곱에 x제곱의 개수는 1이어야 된다고. 만약에 아니 그러면 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만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상수항이라면 얘 몇 차야? 2차. 얘는 상수항이니까 얘는 상수가 됐고 얘는 그냥 그대로 2차항이지. 이것도 불가능한 거야. 얘 너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요식 하나만으로 gx가 1차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1차항의 개수가 1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네.
gx는 x 플러스 c였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g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뭘 몰라? c를 몰라. c 값만 알면 그냥 끝이야. f 2값이면 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g 2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c 값을 몰라서 계산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f 2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f2는 뭐야? 4 더하기 g2에다가 곱하기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g2에 대한 제곱에 빼기 4를 계산할 거니까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럼 결국엔 g2 값을 알아야 되는데 g2 값은 뭐냐고. 2 플러스 c잖아. c 값을 지금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c 값을 구하자. 그럼 내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을 텐데, 내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을 텐데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새끼는 fx는 gx에 곱하기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이해돼? 그렇다면 gx가 전면에 나타나야 돼. gx가 전면에 나타나야 돼. 이 식이.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식을 변형시키자. 먼저 gx가 필요한 거니까 얘를 분배 법칙을 할 거야. 이렇게. x제곱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gx에 x 플러스 2 더하기 gx의 제곱에 빼기 x제곱. 이렇게. gx가 전면에 나타나야 된다고. 그럼 gx에 있는 항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그렇다면 이 식은 gx로 묶어내 주시면 x 플러스 2 하나 있을 거고 gx 있을 거고. 맞니? 그 다음에 더하기에 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이 있었을 거고 빼기 x 제곱까지. 이해되니? 그럼 정리하면 뭐야? 플러스 x 제곱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그럼 여기 봐봐. 얘가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고. 더하기 뭐가 됐었어야 돼? 0이 됐었어야 돼. 근데 여긴 더하기 0이야? 아니라고. 이 새끼가 0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지금 우리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고. 이 식은 항등식이라고. 그렇다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남게 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봐봐. 어떠한 자연수가 있어? 어떠한 자연수가 있는데 5 곱하기 예를 들어 49가 있고 더하기 c가 있어. 근데 이 새끼가 5의 배수래. 5의 배수라는 얘기는 뭐야? 5 곱하기 어떤 특정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더하기 c가 있는데? 그렇다면 c는 뭐여야 돼? 5의 배수면 되는 거지. 이 새끼가 5의 배수면 된다고. 5 곱하기 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데? 5 곱하기로 묶어내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결국엔 여기서 봐봐. 이 새끼는 gx로 묶여놨지. 맞니? 그렇다면 이 식도 모여야 된다는 뜻이야. 너도 gx로 묶여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gx로 묶여 있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야지 이 새끼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gx에 x 플러스 2에 대한 gx에 얘가 gx에 무언가로 묶여 있어야지. 다시 이 식이 gx로 묶여내지면서 x 플러스 2 더하기 gx에 괄호까지, 이 빈 괄호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야지 gx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타나질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요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gx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럼 얘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얘를 이해하셨다면 끝난 겁니다. 왜 끝났을까? 봐봐.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gx,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c에 뭔가 있는 거라고. 우린 c 갖고 하려고 하는 거죠. c 값. 우리 지금 최종 목표는 c 갖고 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었어? 그런데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식은, 이 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식은 이 식이라고. 여기서 c 값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식에서 c 값 어떻게 구해? 얘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돼?
x에 마이너스 c를 넣어야지. 대입해야지. 수치 대입법을 써야지. 이 식은 항등식인데. 마이너스 c의 세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인수분해 주시면 c제곱은 마이너스 c 플러스 1은 0이니까 결국에 c가 0이거나 또는 c가 1이거나 이렇게 됐겠죠.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c가 0이면 이 새끼는 x로 끝났겠지. 맞니? 그렇다면 f0은 뭘로 끝나? 0이 돼버리지. 맞니? 0이 아니래. 상수항이 있어야 된대. 따라서 gx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g2 값은 2 플러스 1이 되면서 g2 값은 얼마가 돼? 3이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머지는 정리해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g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